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세라비 방송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윤지호 사기 혐의 사건 일지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도 이렇게 좀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현재 이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지호에 대한 경찰이 그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경찰은 조만간에 윤지호의 그 여권 무효화 그리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다. 라고 뭐 캐나다 측에 윤지호의 신병 인도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일단 밝혔는데 저는 윤지호 이 사기 사건은 정말 그 희대의 사건이다. 많은 언론들과 나서서 인터뷰를 하고 책을 팔고 그리고 그 불행하게 죽은 그 배우 장자연의 그 죽음을 이용했다는 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질이 나쁜 그런 범죄이고 예, 후원금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제가 이 사건 그 혐의 일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제가 이제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제가 뭐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게 2009년 3월 7일 날 배우 장자연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9년 만에 재조사 요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9년 만에 이제 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에 이제 장자연, 윤지호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윤지호가 캐나다에 거주하다가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지면서 귀국을 하고 그러나 윤지호는 장자연 사건 판결문이나 조서 뭐 증언에서 성접대나 술접대를 강요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미 정언을 한 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2018년이 됩니다. 2018년 6월부터 윤지호가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김수민 작가에게 먼저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먼저 이게 어떻게 이게 김수민 작가와 연결이 되었나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윤지호가 먼저 이제 김수민 작가에게 연락을 해요. 2018년 6월에. 그리고 윤지호는 6월부터 책 출판 계획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8년 7월 2일 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배우 장자연 사건 조사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윤지호가 입국을 해요. 이때 출판사 대표 그러니까 13번째 증언을 출판한 도서출판 가연 대표를 만나서 책 출간 준비에 대한 논의를 이제 2018년 작년 10월 달이죠. 그때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이제 2018년이었고 그 다음에 11월 말에 윤지호가 다시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근데 이제 11월 24일 날 그 버닝썬 사건, 그 강남의 유흥업소 클럽에서 이제 그 버닝썬 사건이 발생해서 온 나라가 뒤집혔을 때인데 그때 또 마침 또 11월 말에 윤지호가 한국에 입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사실 언론 접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지난해 연말부터.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12월 달에 JTBC와 전화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뭐 이제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상납 강요받았다는 문구와 50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게 2018년 12월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캐나다에 들어갔다가 2019년 3월 4일 날에 윤지호가 입국을 합니다. 그 버닝썬 사건이 한창 이제 뒤집어졌을 때 윤지호가 다시 입국을 해서 온 나라에 이제 이목이 이제 윤지호에게 쏠리죠. 근데 3월 4일 날 윤지호가 입국을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김어준 뉴스 공장에 인터뷰를 하러 이제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3월 7일부터 이제 각 주요 언론사 인터뷰가 시작이 되죠. KBS, CBS, SBS,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등 뭐 이상호의 뭐 고발 뉴스, 뭐 정관용
하여튼 안 나온 데가 없을 만큼 언론사 인터뷰를 그때부터 아주 가열차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3월 18일 날 드디어 윤지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신이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 경호 비용이 필요하다라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건. 후원금 계좌를 공개를 하면서 모금을 시작해요. 그 이틀 만에 1억 1천만 원을 모금을 합니다. 여기는 뭐 보니까 뭐 100만 원 보낸 분도 있고 500만 원 보낸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예. 그래서 1억 1천만 원을 모금한 걸로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 그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기는 모르지만 어쨌든 1억 1천만 원 모금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월 12일 날 윤지호가 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책을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3월 14일 날 윤지호는 13번째 증언 출간을 북 콘서트를 시작을 합니다. 3월 14일 날. 여기 보면은 이 도서출판 가연 이 대표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것도 다 잘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출판사 대표가. 그 다음에 3월 12일부터 15일은 이제 윤지호가 국내 입국한 이후에 여성가족부에서 윤지호에게 숙박비를 지원을 하라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가서 이때 좀 비용 논란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이 밝혀졌죠. 예. 어쨌든 여성가족부가 자신이 그 예산으로 지출을 할 명목이 없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리고 여가부 산하의 그 단체를 개인이 기부한 걸로 해서 이렇게 윤 씨에게 숙박비 15만 원을 지원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감에서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3월 18일 날 윤지호는 또 이제 후원금 그 계좌를 또 오픈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이제 지시를 하죠. 예. 3월 30일 날 이때 엄청 바빴죠. 이제 뭐 북콘서트 다닐래야 뭐. 그런데 3월 30일 날 윤지호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기가 글을 올립니다. 숙박하는 그곳 장소에 뭐 스마트워치에 문제가 있다, 뭐 벽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서 신변 위협을 호소를 해요. 예. 그 다음에 4월 18일 날은 4월 8일이네요. 이제 드디어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이 국회에서 결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9명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종걸, 안민석, 이하경, 남인순, 정춘숙, 권미혁, 그 다음에 최경환, 김수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래서 9명이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을 해서 이분들의 그 지원과 그걸로 의원회관에서 계속해서 콘서트를 거의 한 달간 진행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월 18일, 11일 날엔 또다시 JTBC에 출연해서 자신이 1월 달에,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전이죠. 캐나다에서 눈길 접촉사고가 난 거를 차량 테러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죠. 이게 나중에 또 거짓으로 밝혀지죠. 그리고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간 윤지호가 13번째 정원 북 콘서트를 하는데 이때 한 달간 팔린 책이 3만 부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이것은 출판사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그 3만 부면 어마어마하게 파는 거죠.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이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들이 다 각자 다 뭐 단체가 있고, 특히 뭐 남인순, 정춘숙, 권미혁 이 의원들은 또 한국여성단체연합, 또 한국여성민우회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책 3만 부 파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나 봅니다. 일단 3만 부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 4월 23일 날 경찰은 윤 씨가 스마트워치 문제가 이 조작 미숙으로 결론이 납니다. 숙소에는 외부 침입 없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23일 날 드디어 윤지호의 거짓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지난해부터 김수민 작가와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틀어져가지고 김수민 작가가 윤지호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죠. 그리고 그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바로 4월 24일
24일 날 윤지호는 캐나다로 출국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4월 26일 날 박훈 변호사가 윤지호를 사기 혐의로 고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은 검찰이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은 이제 활동 종료가 된 거죠. 그리고 쭉 흘렀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윤지호가 책도 팔어, 모금도 해. 그리고 또 뭐 모금을,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다시 돌려달라고 또 뭐 고소가 일어나고. 그 10월 30일에 이제 드디어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지호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예. 경찰이 그동안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30일 경찰은 또 윤 씨의 그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 수배, 뭐 캐나다 측에 윤지호 신병 인도를 신청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는 밝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문제가 뭐냐? 일단 돈 문제예요. 국민의 예산으로 이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경찰은 윤지호 호텔 숙박비 9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여태.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3월 12일에서 15일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여성진흥원을 통해서 숙박비가 지급이 되었고 3월 15일부터 약 40일 동안에는 서울 시내 호텔방 2개를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경찰 5명도 함께 지원을 했습니다. 이 명목이 뭐냐 그러면 경찰은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고 기금에서 지출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23일 날 국회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윤지호 숙박비 지원 개입 질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숙박비의 그 명목, 이것은 여가부가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개인 기부금 명목으로,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제 편법을 쓴 거죠. 약 1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조력자를 쭉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 도우미를 말하는 거겠죠. 뭐 경호 인력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윤지호가 모금한 후원금,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국민 혈세로 나간 숙박비, 경호비용, 그 다음에 비행기 요금,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13번째 정언을 출판을 한 도서출판사 가연은 김성룡 대표예요. 저는 이 출판사가 이렇게 쭉 제가 리서치를 해봤더니 현재 활발하게 출판사를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번째 정언은 여전히 인터넷 서점에서 책이 판매가 되고 있고, 뭐 각 도서관에도 다 들어가 있고, 책이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이 가연 출판사는 영화나 뭐 드라마 극본을 소설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옮겨서 출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7번 방의 그런 영화를 이제 소설로 이제 쭉 해서 그걸 출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5월 무렵에 윤지호와 출판 관련 논의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 연말에 윤지호가 입국했을 때 현재 하여튼 책은 계속 출판이 되고 있고, 김성룡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출판사 이 책 홍보를 또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훈 변호사, 윤지호를 고발한 박훈 변호사는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사기범 윤지호를 띄운 이들과 끝장을 볼 것이다. 난 너희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 10년짜리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난 너희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여기에는 윤지호를 포함해서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한 언론이나 거기에 또 맞장구를 친 사람들이겠죠. 저는 이 윤지호의 그 사건 일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